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이막 알베르토입니다. 최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에 대한 구조개혁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2025년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와 소득 8가지에 대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금융재산과 소득에 대한 설명에 앞서 현재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구조개혁 진행 상황을 정리해보면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의 모수개혁을 18년 만에 통과시키면서 구조개혁을 위해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빅 이벤트인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금개혁이 뒷전이 된 모양새인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야 개혁 작업이 다시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초기엔 매주 회의를 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 활동은 처음 의욕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그간의 작업들이 리셋될 수 있어 적극적으로 논의를 펼치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별위원회의 위원도 교체될 수 있으므로 결국 구조개혁의 본격적인 논의는 대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이번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지만 정해진 기간 내에 구조개혁에 대한 결론을 도출해내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8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첫 번째는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산재급여입니다. 일용근로, 공공일자리, 자활근로 등 기초연금 산정 시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곳에서 일하시다가 받는 산재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산재급여는 기본공제 없이 100%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두 번째는 실업급여입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직장의 폐업이나 권고사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으시는 분들이 급속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고 실업급여는 피부양자 자격과 지역 건보료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세 번째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입니다.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집과 농지를 담보로 받는 대출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매달 받은 연금의 합계만큼을 부채로 인정해서 100%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은 기초연금에 매우 유리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산정 시나 지역 건강보험료 계산 시에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네 번째는 일용근로자 소득입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지 아니한 자. 2.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해서 1년 미만으로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 3.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항만, 하역작업 종사자의 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다섯 번째는 공공일자리 소득 및 자활근로소득입니다. 1. 노인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제공되는 공공일자리 소득. 2.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즉 자활근로소득은 기초연금의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여섯 번째는 장애인연금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연금은 소득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일곱 번째는 유공자 생활지원금입니다. 1. 독립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2. 국가유공자에 관한 생활조정수당. 3. 참전유공자에 관한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8번째는 자녀에게 받는 생활비입니다.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즉 용돈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 쓰고 모아서 목돈이 되면 금융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 소득 8가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음은 기초연금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금융재산이란 첫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둘째, 연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말하는데요. 금융재산 조사 방법은 행복이음이라고 하는 정부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의 조회 결과를 적용합니다. 또한 금융정보 조사 대상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인데요. 부부 중 한 분이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해도 두 분 모두의 금융정보를 조사해서 기초연금에 반영합니다. 다음 조사 범위와 산정 기준은 첫째,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반영되는데요. 여기서 요구불 예금이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둘째, 정기예금, 정기저축 등의 저축성 예금은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여기서 저축성 예금은 조금 전 설명드렸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 예금의 반대되는 상품으로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고 해약하면 원금은 보장되지만 이자는 거의 못 받는 예금을 말합니다. 셋째, 주식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최종 가액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되고 넷째, 보험은 기초연금 신청 조사 당시의 해지 환급금을 기준으로 금융재산에 반영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는 금융재산 3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목회 등 공동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로 금융기관에서 임의단체 계좌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별도 확인 서식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류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둘째, 종중, 문중재산, 마을 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융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를 받아 고유번호 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인 명의의 계좌에 관리하신다면 모두 금융재산에 포함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차명계좌나 도면계좌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절세를 위해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조회된 금융재산은 자금의 출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된 결과를 그대로 기초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 차명 또는 도면 계좌임을 판결받는 경우 기초연금의 금융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융재산은 처음 신청했을 때 한 번만 조사할까요? 아니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중에도 정기적으로 조사할까요? 기초연금 산정 시 금융재산의 조사는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1년에 2번 금융재산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변동사항이 있다면 즉시 기초연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60년생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을 준비하시는 어르신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기초연금에서 제외되는 소득 8가지와 금융재산 3가지를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며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